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걱정 노모어를 진행하게 된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KBS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오늘 말씀 주실 전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명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명선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골절 말씀해 주셨는데 골절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공관절은 금속성 재질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깨지기도 해요? 당연히 그 금속 부분도 부러질 수가 있고 그 특수 플라스틱 부분도 깨질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 골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금속이나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는 것보다는 인공관절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뼈, 특히 그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관절 주변 골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골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다시 다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공관절이 삽입된 부분은 안정적으로 잘 있는데 그 주변이 어떤 심한 외상에 의해서 부러지는,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골절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게 많이 틀어져 있지 않으면 인공관절은 멀쩡하니까 그 골절을 준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골절이 그냥 수술 않고도 그냥 포죽이나 석고고정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답이고, 만약에 너무 많이 전이가 있거나 심하게 골절이 됐다면 그때는 금속판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골절과 똑같이. 말씀 안 하셨지만은 아까 말했던 금속 그 인공관절이 이렇게 헛도는 이완이나 그런 그 느슨해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골이 약해서 오는 골절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공관절이 흔들흔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골절로 준해서 치료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인공관절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꺼내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수명을 어느 정도 다한 인공관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헐거워져서 뭐 통증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인공관절이 너무 오래되면 주변에 뼈가 약해져 가지고 안에서 헛도는 해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경우는 통증도 발생할 수 있고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헛도는 느낌, 불안감, 그리고 팔꿈치가 잘 구부러졌다 폈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뭐 흔한 경우는 아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10년,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전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 한 후에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비도 하고 있어야겠네요.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에게 그런 중요성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수술하고 나면 당분간 아픈 것도 좋아지고 잘 써지거든요. 못 썼던 팔을 잘 쓰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 또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갈 때까지 가야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싹 버린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치 말기암처럼 그냥 끝나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니 해도 환자에게 조심하라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초기의 문제라면 바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아주 망가질 때까지 버티다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재수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수술하고 나서 사실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완벽하게 전부 다 펴지거나 전부 다 굽혀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좀 관절 강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주관절, 팔꿈치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적절한 수술 후 재활 그 프로토콜을 잘 따른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움직임이 잘 오죠. 사실은 잘 못 움직였던 그런 통증이 있던 팔꿈치를 잘 움직이려고 하는 수술인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팔이 안 구부러지고 잘 안 펴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인데요. 그렇게 되는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팔꿈치 인공관절을 했다 해서 어떤 경우에 보면 병원에서는 그냥 속고 고정을 그냥 한 달간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초기에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젠틀하게 서서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팔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정을 한 달 이상 해버리면 그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그 관절 주머니라든지 이런 인대,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근육이나 힘줄 같은 건 짧아져서 그냥 그대로 고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펴려고 해도 앞에서 안 펴지고 구부러져 뒤에서 막 붙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팔꿈치를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초기에 조심스럽게 재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줘야만 이 수술 후에 관절 강직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활이 잘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언제쯤부터 이제 원래 하던 운동, 뭐 수영이면 수영, 골프, 테니스 이런 건 언제쯤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네. 6주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6주간은 거의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네. 그 손으로 무거운 걸 들거나 문을 막 밀거나 짚고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네. 6주간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부분 정도만 하는 거고요. 6주 이후부터 관절 운동 범위를 최대한 구부렸다 폈다 하기 위한 스트레칭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팔꿈치 인공관절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시기는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관절 수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수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함부로 못 쓰게, 무리하게 못 쓰게 하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골프, 네. 테니스, 배드민턴 못 합니다. 아, 못해요? 푸시업 못 합니다. 턱걸이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리고 한다면 네. 아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한다면 한 1에서 2kg 정도 아령 가지고 하는 저강도 피트니스. 네. 그런 근력 강화 운동 정도는 허용하지만 벤치프레스나 덤벨 못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하면은 다 망가집니다. 아까 말했던 해리, 골절, 파단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뼈보다 강력한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관절을 넣었기 때문에 뭔가 더 세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각별히 주의를 하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야 하는군요. 그게 좀 가장 불행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기술이 네. 이 무릎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무릎 관절은 수술하고 나서 상당한 스포츠 활동들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걷는 것도 하는데 팔꿈치는 미안하게도 무릎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상지에서는 무릎 같은 곳인데 네. 이 무릎 인공관절만큼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기술이 개발된다면 네.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수술 후 환자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소에 팔꿈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해야 되는 일이나 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결국 무리하지 않는 거겠죠. 아무리 건강했던 팔꿈치라도 반복적으로 너무 과한 부하가 걸리는 일을 한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너무 과해버리면 결국은 이 팔꿈치 속에 있는 연골들이 버텨내지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 연골이 닳아지게 되고 연골이 닳아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통증이 오고 통증이 오면 염증이 오고 붓고 결국 못 움직이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그분들은 이렇게 뼈가 망가지기 전에 약물 치료를 잘해서 관절이 침범되기 전에 그 병을 미리 잘 치료하는 거, 실기하지 않고 이 병을 발생하지 않게 미리 치료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노모.